자, 뭐 일단 어색하지만 인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마 선배와의 만남.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뭐 박수나 한번 칠까요? 네. 선생님도 좀 이렇게 구성하는 건 처음인데 방금 이제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2년 전에 작년도 아니고 벌써 이제 2년 전에 포마스쿨 3년 반? 네, 거의 그 정도. 포마스쿨 3년 반 수료했고 2년 정도? 2년 정도? 포마 이제 2년 정도 수료를 해서 각각 이제 시립대 통계학과 그다음에 이제 단국대 산업공학과 이제 합격을 했는데 둘 다 이제 히스토리가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히스토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원래 못하진 않았는데 한 3등급 초반, 뭐 2등급 후반 정도 하다가 이제 이게 쭉 올라가지고 이제 학종으로 갖고 있는데 이제 이 친구 좀 고생한 게 이과인데 이제 학종도 준비하면서 논술도 준비하면서 정시까지 준비한 이제 내가 입시 지도를 하다 보니까 다 해야 된다. 그래서 멱살 잡고 좀 캐리를 했었고 이 친구는 원래 이제 처음 만나게 된 게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이 친구 이제 누나를 내가 이제 한 2년 정도 지도를 해서 이제 누나도 이제 세종대를 갔어. 그런데 이제 누나가 이제 제 동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데리고 온 게 얘인데 그때 왔을 때 학교 440등 정도, 네. 그지? 4,000명 있는 학교 아니지? 그러니까 하여튼 440등 정도, 네, 모의고사는 한 7, 8등급? 구도 몇 개 있었어요. 아, 그건 지금 알았다. 하여튼 9등급 정도 나오다가 이제 막판에 좀 정신 차리고 특히 고3 때 정말 열심히 해서 이제 마지막에 정시로 간 케이스들이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특히 이제 우리 포마 지금 한참 지금 우리 촬영일 기준으로 한 150 며칠 남았지? 이제 2일? 너희들 얼굴 안 나오니까 어색하게 하지 말고 얘기 좀 해줘. 150 며칠 남았어? 150일 지났어? 알았어. 149일. 네. 그러니까 150일 정도 남은 시점인데, 한참 딱 힘들 때니까 좀 도움이 되길 바라고 미리 이제 어제 설문지를 좀 돌렸었죠. 그래서 아까 우리 수육 먹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리 대화를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이제 선배들한테 직접 얘기를 좀 들어볼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인데, 이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이거 좀 비슷한 얘기인데,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거든, 멘탈 관리. 그래서 일단 성우부터 먼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선생님도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나는 이제 내가 오랫동안 지도를 했지만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예전에는 화를 참 많이 냈다고. 얘네한테 화를 참 많이 냈어. 그래서 이제 막 집어 던지기도 하고 교무실 와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교무실에 보면 마우스가 부서져 있는데 그게 얘 때문이거든. 얘가 이제 원장님이 그때 마우스 집어 던지고 막 이럴 때여가지고. 근데 이제 멘탈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내가 혼도 많이 내긴 했지만 나도 진짜 궁금하거든. 특히 이제 학종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내신을 3년 내내 준비를 좀 했었어야 되잖아, 그지? 좀 뭐 그래 들고 한번. 네, 저는 일단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 최대한 하려고 했고 사전에 다시 하면 사전에 막 이렇게 한 게 아니야, 알겠지? 뭐 당한 거 없지? 당연하죠. 편하게 얘기해, 편하게. 네. 다시. 그냥 그런 생각을 할 바에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되게 편하거든요. 자기가 뭔가 스스로 뭔가 더 해보려고 하고 그걸 찾는데도 되게 더 그게 또 그냥 또 시간 쓰는 거고 되게 감정 소모하고 그런 거니까 그냥 최대한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멘탈은 중간중간에 조금 부셔져도 그냥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동기부여하는 것들을 많이 잡아가지고 내가 이런 목표가 있으니까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동기부여하는데 제일 좀 기억에 나는 동기부여가 됐던 것들은? 일단은 저도 이제 막 뭐 꿈이나 목표 이런 게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저한테 어떤 선생님? 저희 이제 제이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제 그 동기부여가 없으면은 그냥 부모님한테 잘 이제 좋은 성적 갖다 드리면 부모님도 그거 나름대로 엄청 좋아하시니까 이제 그리고 사람이 자랑을 할 때 되게 저는 많이 기쁨을 느낀다 생각을 해서 실제로 그랬고, 그래서 이제 그냥 처음에는 부모님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뭔가 자랑하는 게 익숙해지다 보면은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뭐 꿈 같은 거 없을 때는 쌤 말대로 부모님 기쁘게 해드린다, 그냥 그거를 목표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선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왔잖아. 네. 그리고 선생님이 알기로 고3 3월 모의고사도 7, 8 네. 등급. 그때가 440등이었어요. 네. 고1 때가 아니라. 네. 아니 고1 때도 그 정도였는데 어. 이제 고1이나 고3 3월 모의고사나 사실 그게 크게 차이가 없었던 게 제가 고3 3월 모의고사를 보고 아 답이 없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 나한테 하겠다고 맹세한 거는. 그거는 좀 보여주기 식이 아니었나. 난 그 전부터 좀 한 줄 알았지. 그랬어? 알았어. 그럼 자, 티 안 났죠. 그때. 알았어. 이제 들고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이제 어쨌든 고3 때 힘들었을 텐데 좀 가까이 되거든요. 너무 가까이 될 건 없고 이제 숨소리 들리니까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처음에 할 때 수학은 진짜 아예 다른 나라 언어 같아가지고 수학이 막 9등급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힘들고 진짜 포기할까도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냥 이제 힘들어도 그냥 힘든 대로 그냥 했어요. 저는 힘들다고 막 안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힘들어도 내가 왜 이런 거한테 져야 되지? 막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수학이랑 싸웠네. 좀 많이 싸웠죠. 네. 이거 원래 좀 운동을 했었어가지고 운동보다는 그래도 쉽더라고요 공부가. 그래가지고 저는 멘탈 나간 대로 그냥 공부했어요. 메타인지 같은 경우에도 그냥 꾸역꾸역 채우면서 그냥 다 뭐 메타인지가 1부터 5까지 있잖아요. 뭐 5가 제일 좋고 1이 제일 나쁜 거면은 잠깐만 말 끊어서 미안한데 혹시 전국에 모르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30분 단위로 학습 점검을 하지. 30분 끝나고 나서 학습 점검을 하면 1점부터 5점까지 자기 평가 점수를 주는데 이제 거기서 1점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다 1로 채워도 그냥 채웠어요. 그냥 채우고 그냥 하고 너무 안 된다 싶으면은 그냥 뭐 원래 했던 거나 내가 자신 있는 거를 복습했어요. 그냥 안 된다고 안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조금 이과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과탐 공부법 궁금해요라고 이제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이건 좀 공통 질문이니까 과탐 그리고 이제 사탐 사실 이제 탐구 과목 공부인데 사실 우리 포마스쿨에서 시키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걸 처음 시작한 게 2레벨 때 친구들, 그러니까 2학년도 때 친구들이거든.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직접적으로 과탐 그때 선택 과목이 화학하고 지구과학, 그지? 근데 특히 이제 지구과학 선택자들이 많은데 일단 진우 의원 입장에서 얘기를. 네, 선생님이 이제 과탐 다들 아마 들으셨을지는 모르겠는데 공부하라고 막 이제 단원별로 소단원별로 정리하고 뭐 백지 테스트 보고 저도 그때 이제 되게 의심을 많이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근데 이제 지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도움이 정말 많이 됐고 그리고 복습하기도 이제 자기가 또 그러니까 교과서를 공부하는 거랑 자기가 노트에서 직접 그거를 복습하는 거는 또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정리해 보면서 한 번 더 공부하고 복습할 때도 자기가 더 정리한 것도 더 잘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일단 그렇게 공부하는 게 저는 되게 좋은 방법이고 옳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약간 그거에 조금이라도 의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런 거 없이 그냥 쌤 믿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기출 같은 걸 또 나중에 풀게 되실 텐데 이제 수학이랑은 조금 다르게 과탐은 이론을 바탕으로 문제를 많이 풀기 때문에 기출을 여러 번 푸는 것도 그 나름대로 이제 그 이론을 또 정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도 여러 번 많이 푸시고 그 선생님 말씀대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기본 개념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 많이 정리하면서 공부하시면은 아마 잘 나올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과탐은 아무래도 킬러 문제가 좀 있단 말이지. 그것에 대한 극복 방법이 뭐 추가적으로 좀 있다거나 그러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기출 문제 여러 가지 풀면서 오답 정리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 기억, 니은, 디귿 이런 문제들 같은 것들 다 그런 거를 안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또 막상 해설이나 선생님들 강의 같은 걸 보다 보면은 그거에 대한 또 추가적인 이론이라던가 뭔가 설명 같은 것도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 이제 킬러 문제들을 푸는 느낌이라서 그냥 그렇게 복습 많이 하시고 오답 정리 하시면은 킬러 문제도 자연스럽게 그냥 풀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오답 정리하는 게 다 알지. 우리 기출 문제 풀고 나서 단원별로 다시 한번 오답 정리하는 거 알겠지? 자, 사탐을 마스터했던 우리 보선이는 이제 생윤하고 사문, 사문이요. 그렇지? 했었지? 네. 공부 방법.
일단은 처음에는 욕심 부리지 말고 한 과목만 하세요. 일단 한 과목을 해가지고 그 한 과목이 한 5번 보면은 4번 정도 1등급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다른 과목을 하시고, 그리고 사탐은 워낙에 다 암기 싸움이어가지고 그 암기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는 좀 악필이어서 불리했는데 글씨를 좀 잘 쓰셔서 정리를 해두시고 그거를 여러 번 해독하세요. 그 따로 이거는 뭐 이거 말고는 다른 공부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글씨 야무지게 써서 여러 번 해독하시고, 그리고 일단 욕심을 버리시고 처음에 한 과목만 하세요. 저 안 그러면 진짜 망할 수도 있어요. 1, 5보다 1, 5 나와야 되는데 막 2개 하면 5 나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한 과목만 하셔도 괜찮아요. 그 이제 둘 다 탐구는 다 인강으로 사설 인강으로 공부를 했는데 어떤 선생님 인강을 듣는지 여부가 좀 과탐은 좀 어땠던 것 같아요? 누구 강의를 듣는지가 좀 많이 중요했었나? 저 여기서 되게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EBS 강의 같은 평가 보면은, 그러니까 어느 쌤 보고 되게 좋은 말 많이 남기고 또 어느 쌤 보고 이분 좋다고 들으라고 다들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그냥 한 선생님 믿고서 쭉 가는 게, 저는 그러니까 누굴 듣는지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 믿고서 쭉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네. 사탐은 좀 어땠던 것 같아요? 사탐은 어차피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막 문제 스킬 같은 것도 딱히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뭐 있다고 해봤자 한두 문제인데, 그리고 뭐 선생님들 때문에 막 사탐 못 봤다 이거는 핑계일 것 같고, 그냥 사탐은 또 성우가 말한 것처럼 그냥 한 선생님만 파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좀 다음 질문. 또 이게 멘탈과 관련된 얘기인데 해도 안 될, 이 질문 되게 많이 나왔거든, 그지? 해도 안 될 것 같은, 되게 막막하고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했느냐.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성우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에서 사실은 일까지 바라고 싶었지만 이제 좀 좀 턱이 있었지. 또 같은 반 선생님 기억하기에 같은 반에 전교 1등 친구가 좀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벽, 이런 무기력. 그다음에 이제 보선이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 기억나는 이게 울었어. 이렇게 상담하면서 해가지고. 그래서 특히 이제 수학 때문에 벽. 그리고 이제 영어는 선생님한테 직접, 그때는 이제 선생님 직접 피드백 할 때니까 선생님한테 직접 피드백 받으면서 이제 선생님이 설마 나긋나긋하게 피드백하진 않았겠지. 이제 굉장히 혼을 좀 많이 내면서 피드백 했었는데, 그때 이제 아마 벽 같은 것들이 좀 있었을 거거든. 이제 그때 일단 성우는 이제 내신 공부하면서 느꼈던 벽은. 일단 내신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학교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제 제가 있었던 상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열심히 하면은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내신이 준비를. 여기 상계고 학생이 2명이나. 네. 그래서 뭐 후배님들을 위해서 하자면은 상계고 내신은 그냥 하면 딸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해도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면 그래도 해도 안 될 것 같아. 전교 1등이 있어 옆에 막. 얘는 뭐 도독한 놈이야. 저도 이제 전교 1등 친구 한번 넘어보겠다고 진짜 열심히 한번 했는데 못 넘었었거든요. 그리고 사담이긴 한데 이제 전교 1등 친구가 많이 좀 싸가지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쟤 좀 넘어. 삐처리해야 되나 이거? 싸가지까지는 괜찮나? 일단 하여튼 알았어. 그래서 되게 이 친구만은 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못 넘었을 때 되게 되게 뭐 약간 좌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많이 하고, 뭐 되게 막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근데 어쨌든 내신이 1등급이 한 자리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1등급 안에만 들면 되는 거라서 굳이 걔를 내가 넘을 필요도 없고, 그냥 그리고 걔는 걔고 그냥 나는 내가 할 거 그냥 열심히 해야겠다, 그냥 이런 생각으로 그때 좌절 느꼈을 때 그냥 인정하는 거, 그냥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남들이랑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네. 이제 보선이 같은 경우 이제 남과 비교할 건 없었을 거고, 진짜 이게 사실 정말 막막했을 거거든. 근데 이게 한다고 성적이 쫙쫙쫙 오르는 건 아니었을 텐데, 특히 수학적인 벽, 그때 무기력 어떻게 극복했는지. 머리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막 함수를 하고 수열의 극한을 하고 하니까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아예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모르겠는데 그걸 피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막
수열의 극한 다음에 저 때는 수열의 극한 다음이 함수의 극한이었어요. 더 짜증 나잖아요. 그 도망갈 데도 없고 부딪혀야 되는데 V쌤이 왜 안 했냐고 혼내시고 그래가지고 멘탈 많이 나가고 그랬었는데 그때 마우스가 극한 부분에서 마우스가 아마 나갔어요. 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하도 몇 주일 동안 애가 못하니까 근데 저는 진짜 못해서 그런 건데 막 혼나니까 짜증나기도 내가 하고 영어 선생님인데 나한테 와서 수학 네. 상담을 해. 그래서 원장이 워낙 무서우니까. 제이쌤한테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그때 내가 뭐라 그랬지? 그때 그냥 계속 해보라고 말씀하시고 해서 저는 어차피 이거 못한다고 안 할 것도 아니고 해서 그거 11번인가 10번 들었거든요. 그 똑같은 강의 듣고 쌤이 막 뭐 말씀하시는 대사도 다 외웠어요. 그때 다 외웠는데도 잘 안 됐는데 이제 문제 풀고 그러니까 안 돼도 꾸역꾸역 했어요. 저는. 그리고 아까 그 뭐 안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돼요. 진짜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진짜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일단 꾸역꾸역 해보세요. 일단. 그 사실 이제 아까 우리 그 수육 먹으면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게 해가지고 야 된다 이게 아니라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까 이거 되게 당연한 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던 거지. 그러니까 벽이라는 게 좀 이게 야호하고 넘는 게 아니라 정신 차려 보면 지금 넘어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 좀 그런 거였고요. 자, 제일 많이 나왔던 질문을 이제 좀 답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어 성적을 유지하는 방법이 일단 이 친구는 이제 아까 절레절레 했던 게 자기는 수능 국어 쪽은 아니고 내신 국어 쪽이었었거든. 일단 그래도 내신 국어 얘기를 좀 한번 해보면 내신 국어는 이제 교과서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내신은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한 그게 뭐 장편 소설이나 이런 거여도 한 그냥 시간 투자해서 한 10몇 번 읽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딱 보면은 이거 그러니까 문제만 봐도 풀 수 있게끔 정말로 여러 번 다 회독하는 게 거기서도 적용이 돼가지고 내신 국어는 정말로 그냥 열심히 읽으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그냥 외우시면은 충분히 잘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제 정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잘 못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벽이 좀 있었어 이 친구도. 네, 저도 할 말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옆에 친구가 그래도 잘 얘기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는 이제 국어 관련돼서 이제 할 얘기가 좀 많을 텐데 일단 여기 친구들이 레벨대가 좀 다양해. 일단 70점이 안 되는 친구들이 한 반 정도 있고 반 조금 넘나? 70점이 안 되는 친구들이 70점. 그다음에 이제 70점에서 80점 언저리에 가 있는 친구가 약간 소수. 그다음에 이제 그 80점대에서 이제 막혀 있는 친구들이 또 약간 이렇게 좀 구성이 돼 있거든. 90점대는 하여튼 그러니까 꿈과 희망을 주면서 일단 시기별로 어떻게 보니까 아까 국어 성적 얘기하면서 시기별 공부법도 많이 물어봤고 뭐 문법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국어 뭐 노답이다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거 질문 좀 많았는데 한번 일단 유경험자로서 일단 얘기를 한번. 일단은 70점 언저리나 밑에 분들도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되게 일단 늦진 않았어요. 저도 한 이맘때 국어를 시작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은 수학만 시키느라 그지 수학 네. 영어 시키느라 수학이 하도 비어 있어가지고 국어를 할 틈이 없었어요. 저는 근데 제 기억상으로는 저는 일단은 처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뭐 책을 읽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화작문을 제일 먼저 했어요. 화작문만 하고 다른 거 아예 안 했어요. 저는 화작문이 15문제잖아요. 그 15문제 중에 하나도 안 틀릴 때까지. 근데 이때 문법은 저는 약간 화작만 했어요. 문법은 또 제일 마지막에 했고 왜냐면 저는 문법을 잘 몰라가지고 문법을 막 이렇게 7월 달에 문법을 제가 안다고 해서 수능까지 이거 갖고 갈 자신이 없어서 문법을 저 10월 달에 했고요. 과감하게 버리고 화작에서 하나라도 틀리면은 안 됐어요. 저는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고 이제 화작 다음으로 이제 문학이나 비문학 자신 있는 걸 하실 텐데 화작에서 하나라도 틀리면 넘어가지 마세요. 그냥 화작에서 틀리는 거는 일단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제 화작하고 자기가 비문학이 더 잘하는 것 같은 비문학을 하시고 문학이 더 잘하는 것 같은 문학을 하시는데 저는 문학을 했거든요. 근데 문학도 저는 문학에서 비문학 넘어갈 때까지 문학에서 2개 이상 틀리면은 넘어가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면은 망했죠. 아까 사탐도 말씀드렸는데 사탐은 이게 2개 하지 말고 하나씩 하라고 욕심 부리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욕심 부리면은 안 돼요. 그 문학을 일단 다 맞추시고 비문학으로 넘어가셔야 되고 저는 또 비문학이 쉬운 지문 2개 어려운 지문 하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려운 질문 하나 그냥 버릴 생각으로 비문학이. 비문학이요. 그냥 비문학이. 어려운 질문 하나 버릴 생각으로 저는 쉬운 질문 다 맞추고 어려운 질문 예를 들어서 네 문제 나오면 뭐 한 줄로 찍으면 하나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총 3개 틀리면 그래도 90점대 나오니까 저는 그런 마인드로 공부를 했거든요. 일단 맞출 수 있는 것부터 확보를 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욕심부리면 진짜 망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문학을 공부할 때는 이제 주로 공부를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해. 네, 저는 문학은 그냥 문학도 거기 미리 정해주잖아요. 어느 범위에서 나온다고. 그거 일단 숙지했고 많이 나올 것 같다는 거 막 찝어주시잖아요. 선생님들이. 그거는 문학은 그냥 많이 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문학은. 네. 근데 이제 비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제 이 파트별로 나오는데 인문 사회는 그래도 어떻게 좀 애들이 하긴 하는데 비벼 볼 수는 있는데 네. 이제 뭐 경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과학 기술이라든지 이쪽은 이제 뭐 애들이 이제 IT 관련 지문 나오고 뭐 이러면 이제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거든. 특히 또 사실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어휘력이나 배경 지식도 좀 모자라고 그런 지문에 대해서는 따로 집중적으로 훈련을 좀 했어? 네, 저 근데 그것도 완전 마지막에 했고 그것도 이제 다른 거 다 완벽하게 하고 진짜 이거 틀리면 나는 그냥 이거 욕하면 안 되죠. 네. 이거 틀리면 안 된다. 틀리면 안 된다 할 때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너무 안 틀리니까 이제 진짜 너무 안 틀린다 미치겠다. 딴 거 좀 해야겠다 할 때 저는 그때 어려운 걸 했거든요. 근데 어려운 것도 사실은 저는 너무 어려운 거면 그냥 버리려고 했어요. 그냥 버려서 딴 거 다 맞춰도 하나 한 줄 찍어서 하나 운 좋게 맞으면은 90점대 그래도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는 굳이 사서 고생할 생각은 안 하고 일단 쉬운 거 다 내가 맞출 수 있는 거 다 맞추고 굳이 어려운 거를 하고 싶으면은 다른 거 다 맞고 진짜 너무 다 맞아서 이제 미치겠다. 그럼 그때 하세요. 그 여기 이제 약간 연관된 질문인데 이 질문도 많이 했더라고. 이제 실제 수능에서 1교시가 국어잖아. 근데 1교시 국어 볼 때 수능장에서 어떤 이제 마인드였냐. 근데 성우가 실제 이제 수능 가기 전에 9평 때 국어가 말해도 되나? 네. 9평 때 국어가 3인가 4인가? 3 떴어요. 3 나왔었어. 근데 어쨌든 그런 상태로 갔는데 또 요 친구 때 국어가 2019 수능 본 거지? 그러니까 2019 수능 때가 진짜 불불불 수능이었던 거거든. 진짜 집단적으로 멘탈이 막 붕괴되고 뭐 말도 안 되는 지문이 좀 나와가지고 그때 국어 1컷이 뭐 80점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국어 시험 볼 때 멘탈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일단 나도 궁금한데. 근데 저는 수시로 가가지고 네. 빨리 빼자. 그치? 이 친구는 이제 미리 이것도 좀 얘기를 할게. 3년 내내 내 말을 잘 듣다가, 그지? 3년 내내 내 말을 잘 듣다가 막판에 내 말을 좀 안 들었어. 난 좀 아쉬운 게 얘는 고대까지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세종대를 쓰겠다고 선생님 저 후달려요 그러면서 세종대를 쓰고 근데 또 붙지 당연히. 근데 그또 수능 전에 발표가 나가지고 그래서 좀 이따 마지막에 그거 관련된 얘기 좀 하고 알겠지? 그래. 그럼 이제 우린 쓸 게 정시밖에 없었던 어떻게 뭐 적성도 못 쓰고 그지? 근데 국어 1교시를 딱 봤는데 일단 어쨌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 9평 때 한 2등급 정도 나왔었나? 9평 때 1등급 나왔어요. 9평 때 1등급? 9평 때 영어 빼고 그러니까 영어가 2등급 나오고 영어 선생님 누군데? 다른 거 수학이랑 그거 1등급 나왔었는데 일단 알았어. 근데 이제 딱 9월 1등급을 딱 받았는데 수능 2019 수능을 딱 만난 거야. 그때 멘탈이 터졌을 텐데 어떻게? 저는 좀 전략이 있었거든요. 저가 이상한 걸 수도 있는데 분명히 계실 거예요. 막 이렇게 처음에 문제를 받고 이게 딱 자리에 앉아서 처음 문제를 받고 이렇게 처음 화장문 풀잖아요. 근데 옆자리나 막 앞자리에서 넘기는 소리 들리면은 하면서 왜 쟤는 넘겼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뭐 뒤처지고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냥 그 여지를 아예 없애버린 게 저는 시작하자마자 그냥 문학을 먼저 풀었어요. 꿀팁. 네. 이건 너무 꿀이어가지고. 네, 아무튼 뭐 돈 받으려고? 아까 수육 먹었지. 네. 그 문학 한 지문 풀고 그다음 화장문 풀면은 어쨌든 옆에 애들이 넘기든 안 넘기든 신경 쓸 거 없이 너희는 어차피 화장문 풀고 있는데 난 문학 풀고 있으니까 열심히 풀어라. 나는 문학 풀고 있을게 하고 문학 하나 풀고 이제 저는 화장문 풀었거든요. 신경 쓰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신경을 안 쓰려고 노력을 한다 해서 안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신경이 다 쓰이기 때문에 그냥 그 여지 자체를 저는 없애버렸고 그리고 이제 똑같이 진행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비문학 자신 있으신 분들이면은
비문학 쉬운 거 한 지문 골라서 비문학 먼저 하시고 화작문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대신 근데 이제 전제가 이걸 미리 좀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좀 해봐야 되지. 그러니까 보선이 같은 경우는 9월에 먼저 저 해봤어요. 네. 해보고 9월에 처음 해봤던 거고 그렇게 네. 본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6월, 7월 달에 너무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화작문 하면은 막 예를 들어서 10분 만에 끝난다 치면은 10분 걸릴 게 막 15분 걸리면 손해잖아요. 근데 그게 6월 달에 그랬는데 7월 달에 모의고사 한 번 더 보잖아요. 7월 달에 또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거 너무 손해가 크다 해서 이렇게 막 생각해봤는데 이렇게 하니까 9월 달에는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1등 나왔으니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관련된 얘기인데 영어도 이게 보면 이제 선생님 하지 말라고는 얘기하지만 영어도 보면 이제 사실 듣기 할 때 독해 파트를 같이 푸는 친구들 좀 이렇게 반으로 싹 접어가지고 근데 선생님 이제 보면 이렇게 반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하지 말라고는 하는데 애들이 이제 하고 있는 걸 내가 뛰쳐 들어가가지고 시험지를 뺏어버릴 수도 없고 근데 하면 안 되는 유경험자로서 실제 수험장에 갔을 때 듣기 할 때 독해 문제를 풀면 안 되는 이유를 좀 뭐 얘기를 한번 해보면 그래도 유경험자니까 네. 손잡으면 돼. 네. 뭐 제가 듣기로는 여기 재수생 형 누님들도 많다고 들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시험장 가셔보신 분들은 뭐 저는 다르니까 다르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영어 듣기가 다시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번 지나가면은 그 문제는 이제 다시 풀 수가 없는 거라서 괜히 이상한 짓 했다가 영어 듣기에서 틀리면은 이제 저는 타격이 크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런 거는 쌤이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막 다들 하고 싶으신 대로 하겠지만 이제 그냥 수능을 본 사람 입장으로서도 그 괜히 했다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놓치면 그것 때문에 또 다음 문제 푸는데 영향이 미쳐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보선이도 아까 그 듣기 관련돼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또 구체적으로 하면 안 되는 또 이유가 여기서 그러니까 영어 시험 보는 거는 익숙한 장소고 일단 맨날 있는 장소고 그리고 앞에 국어랑 수학을 안 보고 바로 영어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멘탈이 그대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뭐 수능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제 이제 국어 불태우고 수학까지 이제 하얗게 불태우고 나면은 이제 영어 때 지문이 막 이렇게 막 두 개로 나눠져서 보이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눈이 막 침침하고. 근데 그 상황에서 듣기를 하면서 멀티플레이를 하는 게 그거는 진짜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게 심리적으로도 아까 앞에 막 수학 뭐 21번 맞았나 이런 생각도 막 들고 그런 상황에서 당장 있는 그 듣기에 집중을 안 하고 뒤에 있는 거를 같이 한다는 거 너무 리턴에 비해서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좋은 질문이 나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 다짐했던 마음이 살짝 또는 많이 느슨해졌을 텐데 그럴 때마다 이제 어떤 방법으로 극복을 했냐 견뎌냈냐 이런 거거든. 뭐 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했던 것처럼 되게 어쨌든 다들 뭔가 공부를 하시는 게 그냥 마냥 저냥 해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목표? 그러니까 동기부여 잡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게 없으시다면 그냥 부모님 칭찬받는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제 쌤이 저한테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쯤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건데 공부를 일단 잘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공부 때문에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이나 과를 못 간다는 생각을 하면은 그런 생각이랑 마음가짐으로 그냥 공부를 쭉 하시면은 이런 것도 다 극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만약 너무 힘드시면은 이제 제 사담이긴 한데 이제 저는 수능 일주일 전에 주위 친구들이 다 대학이 발표가 됐었어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서 되게 막 너무 슬펐거든요. 근데 그래서 한번 집을 가면서 펑펑 울어봤거든요. 샤워실에서도 막 오열해보고 이랬는데 근데 그렇게 우는 것도 그러니까 하나 그냥 표출하시는 것도 하고 나면 되게 개운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드실 때는 뭐 주변 사람한테
많이 말하시면서 푸신다던가 아니면은 그렇게 한번 우는 것도 나쁜 방법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선이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사실 이제 이 친구가 고1 말 고2 때 처음 나타났다가 누나 때문에 중간에 학원을 한번 그만뒀었어. 혼자 한번 해보겠다. 한 3개월 정도. 네. 그리고 이제 고3 그 겨울에 다시 나타나니까 그 시기 때 그 다시 그만뒀다가 다시 마음을 다 이렇게 다잡는 데 있어서 좀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고3 때는 끝까지 쭉 열심히 했었잖아. 네. 어. 고3 전에 제 목표는 그냥 원래 대학을 갈 생각이 없고 그냥 고졸로 그냥 부사관 할 생각이었거든요. 군대에 가서. 근데 그 어떤 계기로 제가 갑자기 대학이 가고 싶어서 이제 하게 됐는데 그 아까 이거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약간 느슨해지는 거는 사람이라면은 어쩔 수 없어요. 느슨해질 수 있는데 처음에 약간 공부하시게 된 그 계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떠올리셔도 되는데 솔직히 떠올리셔도 느슨해지면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이게 습관적으로라도 하세요. 이게 매일매일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잖아요. 공부하기 싫어도 입으로는 아 진짜 너무 하기 싫다. 진짜 그만 때려치고 싶다 해도 손으로는 수학을 풀고 있어야 돼요. 그냥 기계적으로. 다들 루틴이 있으실 텐데 각자 루틴 없으신 분들은 빨리 루틴을 만드시는 게 좋고 저는 그리고 환경을 막 바꾸려고도 하시지 마시고 그냥 완전 습관적으로라도 하세요. 이거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면은 이제 안 하는 날이 점점 많아지면은 망하게 돼요. 네. 이제 또 많이 나왔던 이제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여기 수학은 쌤만으로 정복이 가능한가요? 우리 이제 포머스쿨에서 쌤을 중심으로 돌리고 쌤을 어느 정도 마스터하고 나서 이제 기출을 돌리고 있고 기출을 또 마스터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레벨에 이제 그 킬러 문제들을 모으면 요 단계로 가고 있는데 사실 쌤을 마스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4-5개월 정도 보통 좀 시간을 보내고 좀 빠른 친구들이 한 3개월 그다음에 그 과정 넘어가야 또 기출을 회독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뭐 이과였고 문과였고 했는데 유교감자로서 일단 뭐 각자 상황이 다 다르셔가지고 센을 뭐 얼마나 돌렸고 이런 거는 자세히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을 한 고3 한 6월 7월 달쯤에 한 10회독인가 그리고 센 테스트도 막 100점 다 맞으라 해가지고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 한 가지 성우한테 아까 밥 먹으면서도 미안하다 그랬는데 이 친구 2년 전에 처음 이 친구 지도할 때는 지금처럼 시스템이 완비가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뭐냐면 쌤이 강의가 하나도 없었어. 개념 이론 강의만 있고 백지 시험만 보고 그다음 너희가 그냥 풀어야. 그리고 그냥 10회독 해. 쌤 이거 모르겠는데요? 그냥 넘어가. 이렇게 하고 10회독을 독하게 시켰었거든. 맞아. 워낙 저도 환경이 되게 안 좋았어가지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여러분들 되게 환경 좋으니까 지금 이제 다 완비가 돼 있죠. 네, 그래서 되게 어찌 보면 부럽기도 하고 약간 그래서 그리고 뭔가 다들 약간 센 이 정도 풀었으면은 나 이제 기출 좀 풀어보고 뭐 킬러 좀 해보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 센이랑 테스트를 다 맞고 하셔도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하다 보면은 그 킬러 문제들도 풀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꼭 막 이걸 해야 킬러 문제들 여러 번 풀어봐야 킬러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센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제를 보면은 답도 기억나고 이 푸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한 문제 그러니까 뭐 기하 벡터 같은 경우에는 푸는 방법이 기하 벡터가 교과 과정에서 빠져서 그럼 미적 통계? 통계 뭐 경우에서 이런 것도 푸는 방법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알고 있으면 있을수록 되게 문제 푸는데 수월하고 이해하기도 더 쉽거든요. 나중에 몰라도. 그래서 당연히 다들 욕심 나시겠지만 뭔가 나도 킬러 문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일단 센이랑 테스트 이제 그것들을 다 마스터 하시고 나서 하면은 오히려 더 쉬울 거고 그리고 당연히 저도 이제 풀 때 의심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V쌤이 정말 못 믿었는데 많이 근데 이제 그냥 믿고 그냥 해보셔도 편집각인데 이거 하셔도 근데 진짜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면은
선생님 말씀들이 다 맞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냥 센 열심히 급하게 하시고 마무리하는 거 아니지? 일단 알겠어요. 센 그러니까 열심히. 요약하면은 센을 충분히 돌리고 나서 이제 기출이나 킬러 문제를 가는 게 좋다. 이제 어쨌든 이제 이과 이겼고 이제 문과는 좀 어땠던 것 같아? 솔직히 센 딱 문제 보시면은 기출이랑 많이 괴리감이 있기는 해요. 근데 센을 푸는 게 그 정시를 막 이렇게 준비한다기보다는 일단은 이 수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고 생각하고 센을 푸시고 일단 그리고 또 센이랑 기출이랑 또 이게 거리가 있다 보니까 또 기출을 풀고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일단 기출을 풀었을 때 평가원 기출 기준으로 80점 이상이 고정적으로 나오시면은 그때 그냥 센을 비중을 좀 줄이고 기출을 하신다던가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80점이라고 하면은 보통 20번, 21번, 29, 30번 다 틀리고 그리고 또 4점짜리 하나 더 틀리는 건데 그 정도 경지까지 못 올라가면은 그냥 그때까지는 그냥 센 하시는 게 수학의 이해도도 높여주고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관련된 이제 수학 질문인데 하루 우리 포마스쿨 기준으로 백지 테스트하고 센 테스트 하루 테스트 하나씩 이제 보도록 지금 우리가 픽스를 해놨잖아. 근데 그게 버겁진 않았는지. 근데 여기 이제 N수생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12시간 정도 지금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근데 둘은 N수생도 아니었고 고3 현역 신분으로 학원을 좀 다녔었는데, 뭐 학원에 한 3시간, 4시간 있다 가는 상황이었잖아. 그 1일 1테스트가 물론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드실 수도 있는데 1일에 3-4개를 봐도 모자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나중에 조교로 초빙하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군 문제만 빨리 해결되고 나타나면 조교로 마인드가 아주 좋네. 그냥 그리고 테스트 하나하나를 끝내다 보면은 뭔가 이제 뭐 지금도 그런 시스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100점을 맞으면 이제 얘는 안 해도 맞아, 된다였거든요. 지금도 그래. 그래서 이거를 완벽하게 끝내면은 안 해도 되니까 이번에 진짜 빡세게 해서 빨랑빨랑 끝내서 내가 그러니까 이제 킬러 문제를 빨랑 저도 하고 싶으니까 그냥 빨랑 끝내버리고 킬러 문제나 해야겠다 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계속 푸시다 보면은 어느샌가 이제 1일에 막 한 2-3개씩 보시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1일 1테스트가 막 엄청 사실 힘든데 근데 해야 해요. 그래서 버겁다는 생각 마시고 그냥 기계적으로 푸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선이한테는 좀 궁금한 게 원래 이제 바닥에서 출발하니까 그래도 이제 성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했으니까 1일 1테스트가 어느 정도 됐는데 사실 1일 1테스트가 되게 힘들었던 저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우스 집어 던지고 막 이랬었거든. 근데 그때 이제 뭐 좀 다른 질문이긴 한데 어쨌든 1일 테스트 봐야 된다는 생각일 거 아니야. 좀 다른 질문이긴 한데 어쨌든 그때 약간 이해가 안 되거나 왜 내가 지금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1일 테스트 안 본다고 백지 하나 센 하나 안 본다고 이렇게까지 뭐라고 하나 하면서 좀 억울하거나 뭐 약간 그러진 않았어? 많이 억울했습니다. 근데 많이 억울했는데 돌아보면은 1일 1테스트를 제가 꾸역꾸역 안 했으면은 이게 한 번 안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안 하게 되거든요. 미루게 되고 꾸역꾸역 해야 되는 게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히 이론을 제가 한번 보고 이거 이해했다 이것도 좋은데 그걸 직접 써보는 건 아예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거는 진짜 완벽한 이해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백지잖아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이 쓰는 거랑 그냥 딱 보고 이건 충분히 이해해서 넘어갈래 이거랑은 완전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힘드실 수도 있는데 저도 힘들었고 꿋꿋이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거 그냥 단순히 이해했다 보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쓰는 게 진짜 몇 배는 더 좋아요. 네. 그 좀 이제 다른 얘기인데 이번에는 여기도 보면 이제 N수생 같은 경우는 논술하고 정시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이제 현역 학생들이 이 와중에 학종까지 병행을 하면서 준비를 한단 말이야. 근데 뭐 그대는 이제 아예 정시파였기 때문에 이게 좀 다를 건데 이제 성우 같은 경우는 지금 3가지를 사실 다 선생님이 요구했었잖아. 그래서 고3 때 좀 힘들기도 했었고 마지막에 내 말을 좀 안 듣기도 했었고 자식아 그지? 그래서 근데 이제 돌아놓고 났을 때 그 학종, 논술, 정시를
다 준비하면서 이제 어떻게 여기 보니까 앞으로의 방향성 9월 말이 되면 한참 학종 준비를 할 텐데 그런 식의 정시 공부는 또 어떻게 병행했는지. 일단은 저렇게 다 준비하시는 분들이 엄청 힘드실 거라고 저도 생각이 돼서 논술만 병행해도 힘들거든. 네, 사실은. 그러니까 논술만 해도 너무 힘드니까 되게 너무 많으신데 근데 또 그러니까 뭐 나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따로 물어보셔도 되는데 이제 학종도 그러니까 아까 그 병행 아까 꿀팁이라고 얘기한 거 있잖아. 뭐 나쁜 건 아니니까. 네. 뭐 그 저희 과 선택 아니 때 하여튼 말씀하시는 공부하면서 힘들었을 때 이제 버텼던 이거 어떻게 밸런스를 잡았는지. 논술이면 논술도 이제 막판에 9월부터 한 2달 정도, 네. 8월 9월 여름부터 좀 힘들게 했었고. 네. 이건 제가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버텼는지. 일단은 이제 3학년 1학기가 끝나면은 다들 이제 정시 공부하시고 이제 그 자소서를 되게 쓰시게 될 텐데 자소서 쓰는 게 그러니까 이제 정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소서 쓰는 게 되게 재밌어요. 네, 진짜 공부 말고 뭘 해도 재밌지. 네, 그래서 공부하다가 너무 안 된다 싶을 때는 이것도 나름대로 수시를 준비하는 거니까 약간 합리화하시면서 잠깐. 네, 잠깐 이제 논술 준비는 물론 이제 끝에 논술은 우리가 안 하긴 했지만 네. 논술 준비하면서 병행할 때는 이제 수능 공부하고 연장성산이라는 네. 얘기는 내가 해주긴 했었지만 네. 본인은 어떻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 수리 논술 준비했었으니까. 근데 진짜 수리 논술을 푸는 게 킬러 문제 공부하는 거랑 거의 완전히 유사하다는 아니지만 그 발상이라고 해야 되나? 수학의 이제 킬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거의 뭐 창의력 싸움이라서 킬러 문제들을 풀면서 여기서 또 배우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걸로 또 킬러 문제 푸실 수 있고 그래서 그냥 도움이 안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논술 병행하시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럴 텐데 다 그게 또 여러 방면에서 도움이 되니까 내가 힘들어 이런 생각보다는 이것도 하나의 공부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또 이제 N수생하고 고3하고 입장이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이 둘은 거의 학원에 거의 상주했었거든. 그래서 하루 루틴을 또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또 많아. 그래서 일단 보선이는 특히나 정시파였기 때문에 하루 루틴 어떻게 됐는지. 저는 루틴을 거의 3월 달부터 한 번도 안 바꿨거든요. 한 번도 루틴을 거의 완전 고정을 해야지 좋은데 이거는 좀 써도 되나요? 써서? 그러니까 뭐 말로 할까요? 말로. 일단은 여기 9시 반까지 오시나요? 이제 9시 우리 50분까지. 9시 50분까지 오시면은 그러면은 뭐 다 다르시겠지만 잠을 저는 6시간을 잤어요. 항상 8시간을 딱 고정으로 잤고 일단 제 개이선을 네. 권장을 해준 거지. 네. 이거는 제 루틴인데 저는 학교를 7시 40분까지 등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좀 멀어서 저는 6시 반 정도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12시 반에 항상 잠들었는데 이제 학교를 가서 학교 끝나고 바로 이쪽으로 왔어요. 딴 데 안 세고 바로 이쪽으로 와서 그냥 계속 공부를 하다가 10시에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10시에 끝나서 집 도착하면 10시 반인데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집에서 한 5초 거리 독서실이 있는데 거기서 그냥 이제 다 끝났으니까 머리도 너무 아픈 상태고 해서 그냥 수학 문제를 풀었거든요. 2시간 수학 문제 풀고 집에 와서 양치하고 유튜브 보면 한 1분 이내로 잠들거든요. 유튜브 보다 보면은. 유튜브는 뭘 봤어? 유튜브는 그냥 알고리즘 않았을 거 아니야. 네, 알고리즘 뜨는 거 봤어요. 재밌는 거. 네. 그거 보다가 1분 내로 잠들고. 보면은 다음 날에 딱 보면은 잠들어 있어요. 그냥 그 알람도 안 맞춰도 되는 게 이게 한 몇 달 하다 개인차가 보면 있어. 그렇지. 이거 나도 그럼 오늘부터 알고리즘을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저는 몇 달 하다 보니까 알람 안 맞춰도 그냥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그리고 또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고3 분들 계시면은 학교에서 하는 그 공부의 질이랑 여기 와서 하는 공부의 질이 다르거든요. 학교에서는 옆에 친구들 떠드는 소리 들리고 막 매점 가자 이런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제 앞에서 수업도 하시니까 선생님들이 되게 집중도 안 되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차라리 부족한 잠을 보충하시던가 아니면 그냥 이어폰 꽂고 수학 문제 푸시고
그리고 여기는 그래도 집중이 잘 되잖아요. 고도의 집중력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좀 집중력이 필요한 걸 하시고, 학교는 그냥 수학 문제 풀거나 좀 잠보충 조금 하시거나 너무 많이 자시면 안 되고, 그리고 네 그렇게 하세요. 네. 그 주말 같은 경우는 좀 일정하게 오전부터 공부를 했었고 둘 다. 그랬었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 질문인데 또 이 질문이 좀 많이 나왔어. 대학 생활에 대한 이제 질문. 아무래도 그래도 가장 큰 동기부여가 이제 대학 생활이잖아. 그래서 여기 어쨌든 둘 다 여기 뭐 나름 이제 괜찮은 대학들, 그래서 이제 시립대 통계학과인데 시립대에서 혹은 통계학과에서의 생활, 대학 생활 뭐 일단 좀 해보니까 어떠한지. 그리고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하나 궁금한 게 이 친구가 원래 꿈은 뭐였냐면 스포츠 통계 뭐 이쪽을 한다고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통계학과를 가긴 갔는데 가 보니까 또 이렇게 내가 생각하던 것과 막상 가서 부딪혀본 것, 그 대학 공부 어떤 차이점들 뭐 이제 이런 것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 기대하시는 거는 공부 쪽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좋은 그러니까 이제 뭐 CC라던가 뭐 이런 이제 CC니? 했었어가지고 그래. 하여튼 그런 거를 이제 저도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 막 연플리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웹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대학 생활에 대한 되게 꿈과 희망이랄까 그런 게 너무 저도 엄청 많이 부풀어 있었거든요. 현실은? 근데 뭐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만족을 했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게 또 행복한 이유가 이제 저는 남고여가지고 이제 공부만 그러니까 오히려 암울하게 살수록 대학 가서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감된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힘들었던 만큼 대학에서는 더 재밌고 즐거울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공부도 여기에서 하던 거에 솔직히 5분의 1? 이 정도만 해도 학점도 잘 탈 수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학점이 괜찮은 걸로 아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정말 후회 없이 열심히 하시고 대학 오면은 정말 행복하게 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코로나 시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동기부여 뭐 이런 거 없으면은 그런 낭만적인 대학 생활 같은 거라도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공감된다. 이거는 그 수험 생활이 암울할수록 대학 생활이 만족감이 크다는 건 되게 굉장히 좀 공감이 되네. 보선이는 지금 되게 행복하게 하는 것도 선생님도 알고 있는데 학점도 비교적 잘 받고 있고 어쨌든 근데 원래 이제 산업공학과를 꿈꾸면서 가지는 않았잖아 우리가. 고3 때는 그냥 일단 원래는 고졸을 면하자 이제 이런 마인드로 우리가 갔다가 어쨌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산업공학을 가게 됐는데 근데 학과가 원래 지망했던 학과가 아니긴 한데 힘들진 않고. 그 수학 공부나 아예 이과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는 진짜 힘들긴 한데 일단 그걸 다 떠나서 저는 되게 뿌듯한 게 이제 제가 공부 안 했던 시절 때 친했던 애들이랑 얘기하면은 이제 뭐 학교 뭐 어디 갔어 하면 너가 거기를 갔어? 약간 이런 반응 있잖아요. 되게 놀라고 약간 놀라는 게 약간 부러워서 놀라는 것도 있겠죠. 아니, 저를 무시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럴 때 되게 뿌듯하고 제가 뭔가 이뤄낸 것 같아서 뿌듯하고 대학 생활은 일단 거기에 대학마다 다 다르겠지만 동아리 같은 게 되게 많거든요. 저는 이제 운동 좋아해서 미식축구 동아리 들어갔는데 진짜 만족하고 있고 학과 생활도 되게 재밌어요. 네. 이건 원래 좀 없던 얘기인데 이제 마지막 이제 다 여러분들 물어본 거 다 끝이 났고 이제 추가적인 질문은 조금 이따 좀 받아볼게. 근데 이제 지금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해서 어찌됐건 한 3년, 2년 서유하고 지도를 했는데 참 요거 얘기를 안 했다. 그 질문을 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생각을 안 했네. 왜 영어 공부를 아무도 질문을 안 했니? 영어 공부 어떻게 하나요? 너무 포막 커리큘럼이 너무 완벽해서 그런 거야. 다 국어, 수학, 탐구만 써서 진짜로. 지금 생각났네. 일단 그것부터 물어보자. 영어 공부 어떻게 하셨나요? 야, 너 좀 서운하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무도 안 썼어. 영어 공부 어떻게 하나요는. 근데 진짜 뭐 일단 사이- 내신부터. 내신이요? 내신 좀 있으니까. 내신은 그냥 본문 외우시면은 아마 대부분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이 쌤이 또 강의 같은 거 내신 쪽으로도 찍어주셨으니까 다 네. 찍고. 다 찍고. 그래서 뭐 그러니까 뭐 사이비 종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냥 영어만큼은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쌤 믿고 따라가면 아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잘 키웠어, 내가. 뭐 이건 편집될 수도 있는데 뭐 저는 국어랑 수학은 솔직히 많이 의심을 많이 품었거든요. 과연 이게 맞을까? 근데 쌤만큼은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리고 실제로 아마 많이 오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제일 네. 이제 그 수능 준비하면서 도움이 네. 됐던 교재라거나 그 문제 풀 때 뭐 이게 좀 수능에 좀 도움이 됐다는 건. 제가 내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 문법 문제 그래머 스트럭처. 제 데일리 그래머? 네 데일리 그래머 그건 진짜 문법 문제 그대로 나오니까. 네 너무 꿀이었고 음. 그리고 그 올인원 시리즈 뭐 그런 거 그냥 진짜 좋아요. 그래서 그냥 진짜 이상하게 보시면 안 되는데 근데 진짜 믿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보선이도 참 이 친구는 이제 정말 기초 단어가 안 돼 있는 수준이었거든. 정말 I'm a boy 정도 되는 그 정도는 됐었지. 딱 그 수준에서 멈춰 있던 친구라 정말. 그리고 그때 내가 피드백하면서 정말 화를 많이 냈었는데 영어 공부가 이제 어떻게 좀 했는지. 일단 단어가 저는 되게 좋았고요. 단어장이 지금 대학교 와서 레드보켓. 네, 대학교 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막 튀어나와요. 배웠던 단어들이 막 튀어나와서 저 놀래고 그래서 단어장은 일단 믿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근데 진짜 저도 영어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서 저는 영어는 좀 성적이 가파르게 올라가지고 3까지는 되게 가파르게 올랐고 3에서 2가 좀 걸리긴 했는데 어쨌든 저는 결과적으로 2 받아가지고 그래도 한 8에서 2면은 드라마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믿으셔도 됩니다. 이제 영어 공부는 이제 그렇다 치고 자 다시 내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학원 다니면서 이제 오래 다녔으니까 이제는 얘기할 수 있다. 좀 서운했던 거, 혹은 선생님한테 가장 크게 혼이 났던 거, 이런 거. 그리고 내가 올해는 최대한 화를 안 내려고 하고 있는데 얘네들 때는 좀 화를 좀 라이브하게 바로 많이 냈거든. 뭐 혹시 기억나는 거 있고? 네. 아마 다들 겪어보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나서 미화가 된 걸 수도 있고 근데 특히 제가 고1 때 선생님들이 시키는 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단어 안 외운 거 가지고 하루 안 한 거 가지고 막 불러가지고 뭐라 그러고 이게 정말 싫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싫은 게 아마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텐데 근데 진짜 다 지나서 보면은 선생님이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스스로 철들었다고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쌤 말이 틀린 게 되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지금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중에 가면은 그렇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중에 큰 뒷담화 같은 거 선생님 좀 이따 나가신다고 했으니까 그때 이제 다들 개인 Q&A를 좀 이따 네. 물어볼 거고요. 네. 보선이는 또 크게 혼났던 기억이나 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속상하고 억울했던 것들 뭐. 일단 영어는 옆에 친구가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수학 얘기하자면은 이제 한다고 마음 먹었잖아요. 저한테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이제 한다고 마음을 먹고 하려고 하는데 막 아까 예를 들어서 수열의 극한 부딪혔는데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건데 약간 못 하는 건데 이제 안 되니까 진도는 그대로고 제 머리 속도 막 그대로고 그러니까 막 샤우팅 하시고 V쌤이 막 극대노 하시니까 저는 이제 진지한데 저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새끼, 진짜 하고 있는데. 이 새끼 놀고 있다. 안 놀았는데 그래서 근데 원장님은 또 스타일이 답정너잖아. 너 안 했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분위기가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안 했니 이렇게 하면 선생님 저 사실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잘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샷건부터 치시면서 막 마우스 던지고 시작하니까 그냥 저는 그냥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제 발언할 시간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냥 가래요.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도 있고 너는 그거 안 한 쓰레기가 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제이쌤께서도 왜 이렇게까지 혼나니까 궁금하셔서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이제 그제서 이제 제이쌤한테 이제 말하는 이제 거죠. 나하고 사창담하고. 혼나는 거는 V쌤한테 이렇게 한참 깨지고 F 받은 다음에. 네, 나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많은데 기회가 안 주어지는 거예요. 기회가 안 주어지니까. 근데 아까 지금 올라오기 전에 원장님과 통화했잖아. 네. 그때는 넙죽 인사하면서 선생님 얼굴 꼭 뵙고 싶습니다 그러는데 얼굴 보고 얘기하려고? 네네. 그러니까 어. 아무튼 근데 이제 V쌤께서는 딱 보기에는 제가 원래 평소 이미지도 있고 잘 평소에도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그 전에는 그 이미지도 겹쳐 보이기도 하고 뭐 그냥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도 논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거랑 또 있어요. 그 뭐지? 제가 이제 처음에서 너무 몰랐을 때 쌤 질문이 많잖아요. 너무 모르시면 이제 많으신 분들 계실 텐데 이제 그 질문을 하면은 하신 말이 그 뭐지? 요즘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발을 정자 쓰잖아요. 요즘도 그렇게 하고 있지. 짝대기 긋고 넘어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궁금해 죽겠는데 일주일 기다렸는데 그래서 그것도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오케이. 근데 그 돌아보면 근데 그 넘어가고 회독하는 게 도움이 됐다는 얘기로 마무리 해줘야지. 네, 도움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이상해지잖아. 알겠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이제 먼저 사전에 질문 받은 내용들은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정리가 됐고요. 지금부터 이제 카메라를 끄고 나는 잠깐 내려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궁금한 거 좀 왜냐하면 아까 얘기를 하더라고. 작년에도 얘네들도 똑같이 재작년이구나. 재작년에 얘네들도 똑같이 여기 앉아 있었고 그때 고대간에 그다음에 또 누가 왔었지? 철현이 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오른 애들이 이제 와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사전 질문지를 안 받고 그냥 봐서 이렇게 선배들이 하고 싶은 얘기하고 질문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못 했는데 얘는 막 와가지고 막 선배 손목 붙잡고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이랬던 아이들인데 이제 미리 질문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이따 이제 Q&A 시간 좀 갖도록 하고요. 일단 긴 시간 고맙고 또 뭐 어찌됐건 제자라고 선생님 불렀는데 와줘서 선생님도 고맙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식적인 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